안녕하세요. 전 KBS 35기 성우 백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속도를 좀 순간적으로 좀 올려보고 싶을 때 유튜브나 이런 데서 BGM을 좀 찾아서 내 몰입도를 좀 올려줄 만한 좀 그런 잔잔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참 듣고 그 힘을 좀 더 빌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좀 더 깊숙하게. 감정을 깊게 들어가는 거. 몰입이죠. 나레이션에 수업하러 와가지고 웬 몰입 타령이야. 왜 말하는 거 뭐 별거 있을 줄 알았더니 왜 몰입만 얘기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적인 건 금방 해요. 금방. 근본적인 게 어렵지. 근본적인 건 왜 어렵냐면 내가 성우를 그만하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번에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독백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깊게 몰입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잔잔한 BG를 제가 깔아 드릴 테니까 우리 남학생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틀어줄 텐데 매번 이 BGM에 의지하면 안 돼요. 가끔 내 몰입도를 좀 더 높여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광고 연습할 때나 이럴 때 괜찮습니다. BG 듣고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한참 들어도 되니까 몰입이 정말 충분히 됐다 할 때 그거 내려놓고 대본 내려놓고 벗어나야 돼요. 심쿵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단 말을 들은 게. 20대 내내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힘들 때마다 한강 다리를 건넜다. 한강 너머를 보며 이 넓은 서울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그래도 한 군데는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10년 동안 너도 참 많이도 치이고 다쳤구나. 올라올 땐 반짝거렸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을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려갈 거면서. 이곳은 내 자리 같은 건 원래 없었던 건데. 기가 막혔어. 진짜 많이 좋아졌어. 힘도 많이 빠졌고 거리감이 진짜 내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멋있게 하고 이쁘게 하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솔되게 깊게 내 감정을 깊게 들어가요. 아 이거 성과가 나오는데? 아 저 안 나올까 봐 저거 했는데 예, 좋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한번 해볼게요. 몰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도 다 몰입이야 결국엔. 한참 듣고 심쿵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게. 이십 대 내내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힘들 때마다 한강 다리를 건넜다. 한강 너머를 보며 이 넓은 서울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그래도 한 군데는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10년 동안 너도
참 많이도 치이고 다쳤구나. 올라올 때 반짝거렸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을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려갈 거면서. 이곳엔 내 자리 같은 거 원래 없었던 건데. 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저도 뭐 시범으로 약간. 근데 너무 두 분이 너무 잘하셔서 이거는 몰입이나 뭐 이런 거에 매력이 있는 거라서 저라고 뭐 딱히 여러분들보다 더 낫진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날것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심쿵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단 말을 들은 게. 20대 내내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힘들 때마다 한강 다리를 건넜다. 한강 너머를 보며 이 넓은 서울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그래도 한 군데는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10년 동안 너도 참 많이도 치이고 다쳤구나. 올라올 땐 반짝거렸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을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려갈 거면서. 이곳엔 내 자리 같은 건 원래 없었던 건데. 자, 되게 연기 같죠? 그런데 나레이션이라고 써놓으면 나레이션인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백의 연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뭐 책 한 권, 뭐 라디오 문학관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을 실전에 가서 녹음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연기가 따로 있고 나레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마이크를 바꿨어요. 에코를 먹여요. 나레이션에. 그런다고 내가 뭐 달리 할까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느냐? 기가 막혀. 잘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너무 좋았다라고 해요. 네.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걸? 왜 그러냐? 트렌드가 또 그래요.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뭐 힘있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면 상관없어. 왜? 그것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본연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가공하고 꾸미면 금방 티나요. 들으면 딱 알아. 물론 캐릭터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뭐가 들어가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내 내면, 몰입, 감정이 깊게 들어가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처음 이거 입됐을 때랑 지금 마지막에 입됐을 때랑 비교해서 들어보면 몰입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완성도가 그냥 지금 라디오 문학관 가서 해도 됩니다. 나레이션이라고 나레이션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레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나를 올가맬 뿐이에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하면 돼요. 물론 상황마다 어디 가면 이거는 좀 드라이하게 좀 담백하게 해주세요. 담백이 뭔데? 난 아직도 모르겠어. 담백이 뭐야? 보통 실전에서 담백하게 해달라는 걸 좀 드라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조하게. 내 감정을 좀 빼달라는 거지. 그게 유행이긴 한데 난 감정을 많이 넣으라 그러는데 왜 유행은 감정을 빼는 게 많이 할까? 그건 우리는 예전에 정말
과하게 몰입해서 좀 과하게 더빙틱하게 나레이션을 많이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종근당 대웅제야 다 연기 스타일도 이런 느낌. 제니퍼 어디 가서 뭐하다 이제 온 거야? 똥 났어? 근데 지금은 되게 그냥 편하게 툭툭 하잖아요. 편하게 툭툭.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성우처럼 성우틱하게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몰입이라는 게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본연의 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소 성우틱하게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계속 그 감정 몰입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 강하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녹화가 거의 1시간째 하고 있는데 2문제를 준비해왔는데 1문제밖에 못했어요. 이게 원래 그래요. 하다 보면 한 문제 갖다가 한 사람이 3시간도 해. 진짜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것보다 한 가지 여러분들 클리어 될 때까지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 그 다음 게 와도 열심히 부닥치고 도전하고 해서 또 클리어하고 계단식이잖아요.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학생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하나 더 가고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 자, 2번째 문제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독백을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럼 2번째 거 이건 독백에서 약간 응용된 버전이에요.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한 조종의 달인인 설탕이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뇌 연구자들에게 지방 및 설탕의 과한 섭취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과잉과 결핍 모두 요주의 대상이죠. 정크푸드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몸, 특히 뉴런을 결핍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어찌 보면 남자 성우 지망생들의 약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런 정보 전달의 나레이션을 시키면 되게 저렇게 비슷하게 해요. 뭐 큰 틀에서 뭐 많이 이상한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지금 성우 지망생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실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자신감이 없게 들려요. 신뢰감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가 막 떨리고 막 자신감이 없게 들려. 그럼 듣는 사람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좀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신뢰가 안 가요. 이 정보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설탕, 뉴런 이런 거 전 몰라요. 지식이 없죠. 이런 분야에 우리 보통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야. 전문가라고 나를 생각하고 캐릭터를 넣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슨 박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인을 원한다고요? 아 미안 아무리 나라도 그걸 만들어줄 줄은 없지요. 나라는 사람이 아까 일본에서는 그냥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 그 깊이를 들어갔다면 내가 전문가야. 이 방면에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나를 생각하고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여학생 한번 해볼게요.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한 조종의 달인인 설탕이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뇌 연구자들에게 지방 및 설탕의 과한 섭취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과잉과 결핍 모두 요주의 대상이죠. 정크푸드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몸, 특히 뉴런을 결핍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그래도 남학생 여학생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조심스러워요 말이 조심스럽다는 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전문가답지 않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것 같다. 저희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냥 대충 해서는 정말 대충한 것밖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집중하고 더 세게 몰입하고 해야 내가 원했던 만큼의 한 반이나 나올라나? 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도 타고난 사람들은 잘 되겠지만 우리는 보통 안 타고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연습해서 늘려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깊이, 몰입, 깊이 뭐 이런 거를 연습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한 줄만 해볼게요.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미 눈이 너무 대본에 강하게 가 있는 나머지 말이 대본으로 가지 듣는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안 들려.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야. 이 분야의 대학 교수야. 우리 학생들을 스태프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학생들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야 오늘. 자 여러분, 우리들이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음식의 유혹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렇게 뭐 내 교수 같지는 않지만 교수라 생각하고 자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합니다.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 사람이 몇 명이 꽤 듣고 있다. 그러면 거리감이 조금 길어지고 목소리를 아까 독백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강의 이런 거 자꾸 해도 돼요. 내가 진짜 자, 여러분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 설탕의 유혹은 우리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거야? 종종 욕망은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할까요? 이런 거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뭐 드라마에서는 캐릭터에 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면 끄는 거 이렇게 둥그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정말 자주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투는 이 캐릭터에 이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교수인데 그랬는데 이런 뭐 정보 막 유식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어울리잖아.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런 교수도 있고 다 있죠. 그게 리얼이긴 한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편안하게 툭툭.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정박. 조심. 아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아껴서 하면 되게 아마추어 같아. 말을 막 정말 내가 막 공들여가지고 조심스럽게 툭툭.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 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을 어떤 템포로 가져가느냐. 지망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기도 그렇고 나레이션도 그렇고 너무 정박이야.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자간이 너무 똑같고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같은 스피드로 쭉 가.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거에 필요할 때 거기에 딱 맞게 써줘야 되는데 이 설탕, 뉴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뭐 그냥 인강 듣는 게 낫다. 우리 어쩌다 어른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들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분들 상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툭툭.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설탕, 즉 포도당이 잔뜩 든 정크푸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조종의 달인인 설탕이 우리 뉴런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뇌 연구자들에게 지방 및 설탕의 과한 섭취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툭툭. 아까랑 똑같아. 조금씩 내 입에 이제 잘 붙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조금씩 방송용으로 다듬어 가는 거야.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지금 약간 그 느낌이 뭔 느낌이냐면 대학생이 자기가 공부해온 거 발표하는 느낌 정도의 느낌이에요. 물론 PD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20대 청년이고 내가 대학생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과제를 해왔어. 그래서 발표해야 돼. 몇 초 누구누구 발표하겠습니다.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때 상황, 제작자가 PD가 원하는 또 그런 거에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정말 전문가다운 느낌? 그게 어려우면 그냥 본인 나이대로 해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지금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은 입에 안 붙었어. 입에 잘 붙진 않았는데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면 우리 촬영이 너무 길어지잖아. 연습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애드립도 넣어도 돼요. 애드립 넣어서 자 교수님 제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해온 내용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도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내가 정말 이게 내 입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붙여야 돼요. 그 이후에 조금씩 다듬어가면 돼. 방송용으로.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빨라 근데 우리 남학생은 지금 아까도 좀 빨랐어 솔직히. 네. 아까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빨라. 천천히 해야 돼요. 빠르면 왜 안 되냐? 물론 말을 빨리 할 때도 있고 천천히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단어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끝나고 그 다음 말을 되게 빨리 한단 말이야. 이 말이 끝나면 다음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 감정이 변화가 돼야 돼. 듣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 말을 붙인 건 그냥 보고 읽는 것밖에 안 돼. 왜? 난 다음 말을 준비할 마음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그걸 계속 똑같이 하니까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은 거야. 이 말을 했으면 다음 말에서 분명히 상황이 변하고 얘기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데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 포즈를 좀 잘 여유롭게 써야 돼요. 우리 지망생들이 보통 이 포즈를 좀 여유롭게 쓰는 걸 되게 못 견뎌해. 못 견뎌. 막 빨리 해야 돼. 빨리 지금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말을 너무 늦게 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포즈는 잘 써야 돼요. 너무 급히 쓰는 게 아니야.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거랑 특정 식습관이 뇌에 유해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거 혼자 중얼거리는 거밖에 안 돼. 아무리 잘해도. 내 말을 상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디테일을 좀 들어가 볼까요? 그 말 한 줄 한 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주는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말의 느낌에서 오는 긴장감도 다르고 그 감정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표현해 줘 볼게요.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이게 쭉 가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방해 이런 느낌이야.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음식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자, 이런 데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내가 진짜 뭐 물어보는 것도 되고 제시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이러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말이 돼버려요. 되게 별로 필요 없는 말이 되잖아.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정성스럽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말 자체를 정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표정이 변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음식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종종 욕망은 의지보다 강하죠. 이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에 그 감정이 들어가고 표정이 들어가는 건 이 얼굴 표정이 되게 크게 좌우합니다.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무표정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연기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두 분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하셨어요. 네. 나레이션은 혹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렇게 특강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 특강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인드를 내가 연기를 대하는 그 마음, 내가 하다 보면은 뭐가 잘 안 돼. 나를 자꾸 벽들이 날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뚫을 생각을 안 해. 왜? 힘들거든. 좌절하고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늘지? 그 벽을 자꾸 이렇게 툭툭 쳐서 깨 부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러고 넘어가고 이렇게 피해 간단 말이야. 이건 해결하지 않은 채.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안 늘어. 절대 늘지 않아요. 난관이 봉착하고 새로운 벽이 날 또 괴롭힐 때마다 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벽을 만나기 위해서 난 그 이전 벽을 깨부시고 올라온 거예요. 나 이만큼 늘었다. 새로운 벽이 벌써 나타났네?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이거 깨부수고 이만큼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벽 안 해봐서 그렇지 금방이에요. 금방. 나의 그릇 얘기를 저는 종종 해요. 뭐 크고 작고 예쁘고 누군가는 그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막 이만해. 재능의 그릇이 이만큼 커. 근데 내 재능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저 사람 부럽죠. 부러워요. 너무 부럽지. 근데 나는 성우가 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에 비해 그릇이 이만하다고 해서 포기할 거야? 아니야.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 나는 마이크 앞에 서면 긴장해. 잘 못하겠어. 그렇다고 성우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성우가 될 수 있게. 누군가 나를 뽑을 수 있게 내 그릇을 키워나가고 예쁘게 꾸며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에 걸쳐 있어요. 내 마음, 남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서 뭔가 해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는 생각,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들 연습해서 이겨내야 돼요. 내가 자꾸 연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깔고 들어가지 마세요. 100%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뭐랑 같냐면 저는 이 연기를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과 같아요. 잘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게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비겁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캠핑하는 거, 이거 우리들한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느꼈던 감정, 거기서 느꼈던 분위기,
내가 본 시선, 느낌 까먹지 말고 제발 이 가슴에 넣어놔요. 어디서도 쉽게 간접 경험으론 채울 수 없는 내 경험, 내 재산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친구랑 싸웠어? 그래, 싸울 때 싸우더라도 친구랑 싸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 분노, 화 잊어먹지 말아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내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얼추 다 한 거 같네요. 나레이션 특강하러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걸어왔던 길을 좀 더 마음 굳건히 편하게 걸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우는 너무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이었고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하지만 실력 없이 성우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빨리 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성우가 됐을 때 빨리 배워서 더 큰 성우가 될 수 있게 발돋움할 수 있는 내공이 쌓였을 때 들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성우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감정, 몰입, 기본기 가슴에 새겨 넣으세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걸어온 지 시망생까지 따져서 한 15, 1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재미없는 수업 잘 들어주셨나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